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만 2천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천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53. 단군 조선 연대기 18. 제6대 달문 천왕의 역사. 일하나라 왕 소강의 새해 인사. 서기전 2077년 갑신년에 하주 소강이 달문 천왕께 사신을 보내어 새해 인사를 올렸다. 하나라 제7대 왕이 되는 소강은 서기전 2079년에 즉위하여 서기전 2058년까지 22년을 재위하였으며 서기전 2077년에 단군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새해 인사를 올린 것이다. 이로써 하나라는 단군 조선의 진정한 천자국으로서 인정받은 것이 된다. 소강은 아버지가 하나라 제5대 왕인 상인데 서기전 2118년에 얘가 덕을 잃은 상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것이며 이후 한착이 반란으로 얘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다시 서기전 2079년에 상의 아들 소강이 한착을 죽이고 왕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하나라 제3대 왕인 태강은 제2대 왕인 계의 아들이었으나 왕이 되어서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유람하는 데 세월을 보내므로 유궁국의 왕이던 얘가 태강의 아우인 중강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다. 유궁국은 단군 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던 제후국이었던 것이 된다. 한편 유흥 즉 응이라는 나라가 하나라 왕 상해 시대에 인방의 응 땅을 점령하였던 것으로 금문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왕상 10년 5월 5일인 정사일에 해당하며 왕상은 서기전 2146년에 즉위하였으므로 10년이면 서기전 2136년경의 일이 되고 고대 중국의 3년상 기록을 계산하면 서기전 2133년경의 일이 된다. 그 후 중강이 죽고 중강의 아들인 상이 즉위하였으나 이 상이 정치를 잘하지 못하므로 서기전 2119년에 단군 조선의 군사가 하나르를 정벌하였던 것이고 이에 얘가 상을 죽이고 서기전 2118년에 스스로 하나라의 왕 천자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이후 예의 신하 한착이 얘를 죽이고 천자 자리를 찬탈하였던 것이 된다. 그런데 왕 상의 비가 친정인 유인국으로 피하였다가 유복자 소강을 낳았으며 이후 소강이 하나라의 예신하였던 미를 장수로 삼아 군사를 일으켜 서기전 2079년에 결국 한착을 멸망시키고 왕위를 도로 찾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서기전 2118년부터 서기전 2079년까지 40년은 소강이 왕으로 있던 시기가 아니며 얘와 한착의 시대이고 소강은 서기전 2079년에 왕이 되었던 것으로 소강의 재위 기간은 서기전 2058년까지 이므로 61년이 아니라 22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중국 역사 기록에서 소강의 재위 기간을 61년이라 적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역사날조가 되는 것이다. 하나라 제7대왕 소강이 나라를 다시 찾은 뒤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천자국으로서 얘를 갖추어 단군 조선을 잘 섬기게 되었던 것이고 서기전 2077년에 소강이 사신을 보내어 단군 조선의 천왕께 새해 인사를 올렸다는 것은 하나라가 상국을 얘로서 잘 섬기는 등 정신을 차렸다는 단적인 신뢰가 되는 것이다. 서기전 2224년에 우가 단군 조선의 질서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왕이라 칭하면서 시작된 하나라는 내적으로 불안한 정세를 겪고 있었던 것인데 우가 단군 조선의 사자였던 유오씨와 전쟁 중에 모산 회계산의 진중에서 죽고 우와 함께 치수를 하였던 백익이 섭정을 하였으며 우의 아들계가 서기전 2197년에 백익을 죽이고 왕 자리를 찾았으며 이후 걔도 유오씨가 하나라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포기하기까지 전쟁을 함으로써 서기전 2224년부터 서기전 2195년경까지 합 30여 년간 전쟁 속에 있었다. 태강이 정치를 잘 못하자 얘가 중강을 왕으로 세웠고 중강의 아들 상이 또한 정치를 잘 못하자 이때는 단군 조선이 직접 하나르를 정벌하였으며
이 틈에 얘가 상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이고, 예의 신하였던 한착이 또한 하극상으로 얘를 죽이고 왕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라 초기는 정세가 불안하였던 것이 된다. 이후 소강이 하나라를 도로 찾은 때 군신의 예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으로 상국인 단군 조선에 새 인사를 올리는 등 예를 차린 것이 되며 진정한 천자국으로 인정받은 것이 되어 이후 하나라의 정세는 그런대로 안정되어 갔던 것이 된다. 중국 측의 기록에서 고대 중국이 예를 잃으면 사이에서 그 예를 배웠다고 적는 것은 하나라의 경우 그 주변에 있던 단군 조선의 제후국이나 하나라의 제후국이라 하더라도 단군 조선의 정치적 영향 하에 있었던 소국들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라가 생존해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이 상춘 구월산 제천문 신지 발리의 서효사 서기전 2049년 임자년에 모든 한들을 상춘에 모이도록 하여 구월산에서 삼신께 제를 올렸는데 신지 발리로 하여금 서효사를 짓게 하였다. 서효사는 아래와 같다. 아침 해가 먼저 비치는 땅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내리시고 한인께서 모습을 나타내어 먼저 덕을 심으시니 크고 깊어라. 모든 신께서 의논하여 한웅을 보내시니 한웅께서 조칙을 받들어 개천을 시작하셨도다. 치우께서 청구를 일으키고 만고에 무의 위험을 떨치시니 회대 지역이 모두 왕께 돌아왔으며 천하가 능히 침범치 못하였도다. 왕검께서 대명을 받으시니 기쁜 소리가 구안에 울려 퍼지고 고기잡이 백성과 물가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불이 자라고 바람이 부는 육지에도 덕화가 새롭도다. 원한 있는 자는 먼저 원한을 풀고 병이 있는 자는 먼저 병을 없애며 한마음으로 인과 효가 있을 따름이며 사해가 모두 광명이로다. 진하는 나라 안을 맡으니 다스림의 도는 모두 새로우며 마하는 그 왼쪽을 보좌하고 번하는 그 남쪽을 보좌하여 험준한 바위가 사방에 벽을 쌓음이라. 성스런 임금께서 상춘의 신경에 행차하심은 저울대와 저울추와 저울그릇과 같도다. 저울그릇은 백아강이요 저울대는 소밀랑이며 저울추는 안덕향이라. 머리와 꼬리가 수평을 이루어 고르며 신뢰와 덕이 신의 정기를 보호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여 태평을 보장하니 조공하는 나라가 70국이며 영원토록 사만의 뜻을 보장하도다. 왕업에 흥함과 융성함이 있을지니 흥함과 패함을 말하지 말지로다. 정성은 하늘님을 섬김에 있도다. 이에 닮은 천왕께서 모든 한들과 약속을 세워 이르기를 물은 나와 함께 이를 약속하는 사람은 한국의 오훈 신시의 오사로서 영구토록 준수하는 일로 삼느니라. 하늘에 제사하는 의식은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나라를 위하는 길은 먹는 것을 우선으로 하느니 농사는 사람 사는 모든 일의 근본이며 제사는 다섯 가르침의 근원이니라. 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것을 산업으로 삼을 것이니라 하셨다. 천왕께서는 먼저 결례가 소중함을 가르치고 다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며 아울러 사형을 없애고 책화와 국경을 지키는 것과 화백을 공개하였다. 전적으로 함께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베풀고 겸손하고 낮추어 스스로 기름으로써 어진 정치의 시작이 되었다. 때에 동맹을 맺어 조공을 바친 곳이 큰 나라가 둘이이며 작은 나라가 20이며 마을 부락이 3624곳이나 되었다. 큰 나라는 마한과 번안이며 작은 나라는 그 외 군우국으로서 구려, 진번, 부여, 청구, 남국, 고죽, 몽골이, 숙신, 개마이에, 옥저, 졸본, 비류 등이 된다. 단군 조선은 36주의 사만관경인 바 사만 내에만 기본적으로 36국이 있었던 것이 되고 사만관경 밖으로 천자국 등 일반 천하국이 70여 국에 달하는 것이 된다. 아마도 진안이 8주, 번안이 4주, 마한이 4주로 모두 16개국이 직할 영역에 내포되고 그 밖 사만관경 내에 20개국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된다. 서효사는 신지가 지은 비밀스런 글이라 하여 신지비사라고도 한다. 실제로 신지비사인 서효사는 서기전 2049년에 닮은 천왕이 상춘의 신경에
행차하여 구월산 제천단에서 모든 한들과 함께 삼신께 제사를 올릴 때 신지에 직에 있던 발리라는 사람이 그를 지어 바친 것이다. 위 서효사는 단군 조선 이전의 역사로서 우리나라가 삼신께서 화신하여 내려오신 나라이며 한인 천재의 역사와 한웅 천황의 개천의 역사와 치우 천황의 위세의 역사를 적고 있다. 또 단군 조선의 시조이신 단군왕검께서 대명을 이었음을 적고 있으며 진안과 마안과 번안의 역할을 적으면서 만대의 사만의 역사가 무궁할 것인바 오로지 나라에 흥함이 있을 뿐이지 나라의 패함은 말조차 꺼내지 말 것이며 다만 하늘님을 섬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이라는 직위는 단군 조선의 제도로 볼 때 지방장관격인 욕살 위의 자리가 되는 일반적인 제후에 해당하는데 경우에 따라 넓은 의미로 진안, 마한, 번안의 한을 포함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한이나 군의 아래인 지방의 왕이 되는 일반적인 제후가 된다. 즉 통상적으로 일반 제후인 공후백자남이 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군 조선의 한은 지방 제후국의 왕이 되며 군사권은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왕은 군사권을 가지는데 한은 명을 받아서 군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즉 한과 한은 보위, 보좌의 뜻을 가진다. 군사권을 행사할 때는 왕이라 칭하게 된다. 성의 책임자인 성주는 일반적으로 지방장관격인 욕살이 맡으나 경우에 따라 욕살을 승진시켜 한으로 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한으로 봉해진 성은 제후국이 된다. 욕살을 한으로 승격시켜 봉한 경우가 있다. 단군 조선의 제후국은 자세히 구분하면 진안, 마안, 번안의 사만과 이들 사만의 관경에 속한 군후국이 있어 한국, 군국, 일반 후국이 있는 것이다. 단군 조선의 단군은 시조 단군왕검은 처음 배달나라의 청군에서 조선개국 시조로서 천황이 되셨고 이후 태자 부루들 천황격인 진안의 봉함으로써 천재로 받들어진 것이며 제2대 부루 천황부터는 천황이 되어 마안과 번안은 천황격의 비왕이 되고 진안과 마안과 번안의 관경에 속한 군국의 왕은 천군이 되며 그 외 일반 제후국의 왕은 천공, 천후, 천백, 천자, 천남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소위 사망호제와 하은주 등 고대 중국의 왕들은 모두 배달나라와 단군 조선의 지방 제후국의 왕이 되는 천자인 것이며 고대 중국의 기록에서도 스스로 천자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상추는 부여 특히 북부여에 있는 땅으로 고구려의 초기 수도인 누련이라고도 불렀는데 늘봄이라는 뜻을 가지는 말이다. 단군 조선 진안의 삼경 중 이궁이 있던 곳으로서 서기전 1285년부터는 단군 조선의 수도가 된 곳이기도 하다. 상춘에 구월산이 있는데 이 구월산은 아으달산으로서 곧 아사달산이라는 말의 이두식 표기가 된다. 서효사에 의하면 서기전 2049년의 상춘은 신경이라고 적어 이미 단군 조선의 이궁 이상으로 간주되고 있던 상태가 된다. 실제로 상춘의 신궁을 축조한 때는 서기전 1984년인데 이때는 청의 욕살 우착이 반란을 일으켜 아사들궁을 침범하여 제구대 아술 천황이 피난한 때이며 여기에 3년을 머물렀다. 아사달로 되돌아왔다. 신지는 문자 담당 즉 기록 담당의 관직 명칭이다. 천황의 명령을 관장한 직책이기도 하다. 서기전 3897년 배달나라 초기부터 있는 관직이며 배달나라 초기에 신지 협덕이 상형문자인 녹도문을 만들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후대에는 외교문서 등 문서 담당으로서 한림원이라는 관청이 있었다. 한인 천재가 다스리던 한국은 모두 12한국이 있던 시대의 중심이 되던 나라로서 흑수백산의 땅에 있었는데 이 흑수백산은 곧 지금의 흑룡강과 백두산을 가리키며 단군 조선의 진안 땅이 된다. 파미르고원의 동쪽의 구족으로 이루어진 12한국이 황하 이북이 되는 천산, 몽골,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 등 대왕원에 걸쳐 퍼져 있었던 것이며 한웅 천황의 배달나라 중심지는 흑수백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저 먼 서남 지방으로서 호족과 웅족의 전쟁터였던 황하 중상류 지역이며 황하 부군이 되는 지금의 서안 남쪽에 위치한 태백산 아래에
신시를 여러 수도로 삼았던 것이다. 한국 말기가 되는 서기전 3900년경에 황하 중상류 지역의 선주민이던 호족은 사막지대에 살던 백족이 되고 남하하여 이주하던 웅족은 황하 이북에 살던 황족의 일파였다. 한인시대 이전에 이미 구족이 형성되었는데 황족, 백족, 남족, 적족, 현족, 양족, 우족, 방족, 견족이다. 이중 양족, 우족, 방족, 견족은 모두 황족의 파생족이다. 황족은 황인종, 백족은 백인종, 남족은 청인종, 적족은 적인 종홍인종, 현족은 흑인종 계통이 된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안을 홍인종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백족에 해당하는 호족과 황족에 속하는 웅족이 호족이 텃세를 부리는 틈에 웅족이 이주를 하면서 전쟁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홍익인간 세상을 펼칠 뜻을 품고 있던 한웅천왕이 한인천재의 명을 받아 밝은 하늘나라인 북쪽에 한국에서 지방이 되는 남쪽의 밝은 땅 나라인 박달로 내려와 천부경과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이라는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주어 짐승 같은 짓을 그치게 하여 인간이 되게 함으로써 배달나라 백성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호족은 한웅천왕의 가르침을 끝내 따르지 않아 백성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고 사방으로 추방을 당하였다. 뿔뿔이 흩어진 호족의 일부는 후대에 황제헌원의 백성이 되기도 하였고 서안 서쪽에 살던 백족은 후대에 서희로 불리면서 주나라 세력의 주축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주나라 문왕과 무왕을 서희 출신이라 부른 것이 된다. 고려 사저료에 소위 신지비사에 관한 글이 전하는데 원래의 서효사의 문장이 변형되어 있다. 여기서는 신지비사의 글을 빌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오덕지라 여겼던 것이며 고려시대 남경으로 삼았던 것이 된다. 고려는 개경송악, 서경평양, 남경한양 지금의 서울을 두어 삼경을 두었다. 단군 조선시대의 오덕지가 되는 번안의 오덕지는 곧 번안의 오경이 되는데 동경이 되는 험독, 서경이 되는 한성, 남경이 되는 가한성인 낭야성, 북경이 되는 탕지 그리고 중경이 되는 개평이다. 개평은 안덕향이라고 부르며 탕지는 그 이전의 수도로서 구안덕향이라 부른다. 대진국발에도 동서남북 중에 오경제도를 두었고 이러한 오경제도는 거란요 여진 금나라에도 이어졌다. 소위 신지비사인 서효사에 의하면 번안은 저울추와 같아서 번안의 수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데 번안의 오덕지는 바로 번안의 동서남북 중 5곳의 수도인 오경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에 반하여 고려시대의 오덕지라 본 한양은 동서남북 중의 덕을 한꺼번에 가진 중앙에 위치한 땅으로서의 오덕지가 된다. 그리하여 5곳의 덕지이냐 오덕을 갖춘 한 곳의 땅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소위 신지비사를 언급하면서도 단군 조선의 번안 오경제도를 오해한 것이 되면 결론적으로 서효사의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 되기도 한다. 소위 신지비사는 단군 조선 시대의 서효사를 가리키며 무령풍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령풍수는 산세나 지형을 무령으로 대입하여 명당 여부를 판단한다. 신지비사는 단군 조선의 영역을 저울이라는 무령으로 풀어 지정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 서효사에서 마하는 왼쪽을 보좌하고 번안은 남쪽을 보좌한다고 적고 있는데 원래 마한이라는 말은 남쪽의 한으로서 남쪽을 보좌하는 것이 되고 번안은 차례 번을 서서 지키는 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소위 신지비사는 서기전 2049년에 지어진 단군 조선 시대의 서효사를 가리키며 무령풍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령풍수는 산세나 지형을 무령으로 대입하여 명당 여부를 판단한다. 신지비사는 단군 조선의 영역의 형태를 저울이라는 무령으로 풀어 지정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 한국 제례의 풍수는 마고시대 이후 서기전 6000년경 유인시 한국시대에 이미 청룡, 주작, 백호, 현무라는 동서남북의 7수 즉 28수의 유판 역법과 함께 정착된 것이 되는데 신라말 도선대사석이 827년부터 898년까지가 한국 무령풍수의 시조이며 도선대사로부터 기록이 전수되면서
기록되어 온 답산기에는 개성 이남으로 1080여 개의 명당이 기록되어 있다. 즉 단군왕검 시대에는 마하는 남쪽을 보좌하고 번하는 서쪽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서기전 2049년에 이르러 마하는 왼쪽인 동쪽이 되고 번한이 바로 남쪽이 되어 나라의 중심이 동쪽의 송화강 아사달에서 서쪽에 위치한 상춘의 백악산 아사달로 이동한 것으로 상정하였다는 것이 된다. 한국의 오후는 5가지 가르침으로써 성신불의, 경금불태, 효순불의, 여미부름, 겸화불투이다. 즉 정성과 믿음으로 거짓되지 아니하고 공경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효도하고 순종하여 어기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의로워 음탕하지 않고 겸손하고 화목하여 다투지 아니한다는 5가지 인간 윤리인 가르침이다. 또 신시의 오사는 배달나라 시대의 오가가 담당하였던 직무를 가리키는데 저가 주병 구가, 주영 양가 주선악, 우가 주곡 마가 주명이다. 즉 저가는 질병을 담당하고 구각에는 형벌을 담당하며 양가는 선악을 담당하고 우가는 농사를 담당하고 마가는 명령과 목숨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오가를 오방의 오부로 보면 저가는 중부, 구가는 서부, 양가는 북부, 우가는 동부, 마가는 남부에 각 해당한다. 오가를 중앙의 행정조직으로 보면 현 시대의 정치조직에 대입할 때 대통령 아래에 있으면서 실제 정치를 펼치는 행정부에 해당한다. 저가는 도즉 돼지를 상징으로 하는 부서로서 청결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병을 담당한 것이 되고 구가는 개를 상징으로 하는 부서로서 안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치안과 형벌을 담당한 것이 되고 양가는 양이나 염소를 상징으로 하는 부서로서 착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선악을 담당한 것이 되고 우가는 소를 상징으로 하는 부서로서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에서 농사를 담당한 것이 되고 마가는 말을 상징으로 하는 부서로서 명령을 전달하고 전쟁과 국방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목숨을 담당한 것이 된다. 이들 오가를 통할하는 3사는 풍백, 우사, 운사인데 풍백은 입법 담당이며 우사는 행정 담당이고 운사는 사법 담당이다. 지금으로 보면 풍백은 입법부인 국회, 우사는 행정부, 운사는 사법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양가의 직무는 선악 담당인데 교육과 사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바 행정 담당인 우사와 사법 담당인 운사에 겸하여 속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오가는 3사 아래에 있으면서 업무적으로 소속된 것이 된다. 이는 근세조선 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아래의 행정부인 육조가 소속된 것과 유사한 체제가 된다. 단군 조선 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배달나라의 3,4호가 제도가 실시되었던 것이며 추가로 호가, 용가, 운가, 응가, 노가 등을 설치하여 각각 업무를 담당하였다고도 기록되며 단군 8가, 9가라고도 불리운다. 이와 같이 오가와 별도로 가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본 행정부서가 되는 육부나 육조 외에 별도의 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을 둔 것과 같은 이치가 된다. 달문 천황은 화합정치를 펼쳐 사형제도를 없애고 책화와 국경경비와 화백회 등을 공개하였으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낮춤으로써 어진 정치를 실행하였던 것이다. 때에 동맹을 맺어 조공을 바친 곳이 큰 나라가 둘이이며 작은 나라가 20이며 마을 부락이 3624곳이나 되었다 하는 바 큰 나라는 천왕격인 비왕의 나라인 마한과 번한이며 작은 나라는 그 외의 군우국을 가리키는데 군우국 중에서 크게는 청구, 남국, 구려, 진번, 부여, 숙신, 예, 개마, 옥저, 졸본, 비류, 고죽, 몽골, 선비, 흉노, 낭랑 등이 있으며 천자국이 되는 하나라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외 제후가 다스리는 소국들이 있어 모두 20여 개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단군 조선은 16개국을 거느린 천축국처럼 대제국이라 풀이되기도 한다. 조공을 한 마을 부락이 3624곳이라 한 것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에 속한 마을의 총 숫자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불명하나 상국인 진안과 대국인 마한 및 번안과 소국으로서 사만 관경에 속한 제후국 안에 있는 마을 부락의 숫자라고도 보인다. 다만 마을 부락을 사만과 제후국들로부터 독립된 마을 단위로 보면
각 추장들이 맡고 있던 곳으로서 별도로 조공을 바친 것이 된다. 서기전 1666년의 호고 조사에서 1억 8천만 명이라는 기록을 보면 4만 관경 내 제후국과 별개인 마을 부락으로 보이며 이 인구는 파미르고원에 있던 구족 전체의 수가 될 것이다. 어떤 지역에 제후국을 봉하더라도 다른 제후국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마을 부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 부락으로서 단군 조선에 조공을 별도로 바친 마을 부락이 3624개나 된다고 한 것이 된다. 삼양가 한율 즉위. 서기전 2048년 개축년에 달문 천왕께서 부모하시니 양가 한율이 즉위하였다. 제7대 한율 천왕은 달문 천왕의 태자가 아니라 차자나 삼자 등의 다른 아들이 되며 양가의 직에 있었던 것이 된다. 양가는 선악 담당으로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하고 악한 자는 처벌하는 관청이며 지금의 교육부와 법무부에 해당한다. 제6대 달문 천왕의 시호는 문제이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와 세계, 억만세, 골자래,